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20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복지재단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7조 임원에서는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안 8조에서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변경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 분담과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정 요청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후 재단 정관 및 규정 세칙 등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칙 시행 일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1호 평택시 시민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정책 추진 필요에 따라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복지수 측정 및 분석, 행복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복증진조례는 행복과 삶의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여 행복과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2호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사무국 설치 운영의 역할이 명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0조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를 사무국을 둔다로 개정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협의체의 민간협력기구로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3호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민들과 함께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평택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체 결정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 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조례가 사무처장님을 대표이사로 개정한다는 그 조례죠? 개정 조례 아니죠? 대표적인 게. 일에 구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지금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일에 어떤 효율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예, 현재 조례는 이제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데 이사장이 현실적으로 이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책임성도 같이 이제 좀 부여하는 그런 대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대표이사로 직책이 바뀌는 거죠. 예. 예. 대외적인 영향은 뭐 대외적인 영향도 이제 그 역량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잘 추진을 하신다면 뭐 아무래도 책임성 강화에 처장님 이제 책임이 더 포괄적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의원님들 질의 내용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8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제 9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그 행복 실태 조사를 주 안으로 담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뭐 권역별로 좀 이루어지고 뭐 연령대별이라든지 그렇게 좀 조사 대상을 조사 방법을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행복 실태 조사를 이제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령층도 다양하게 했고, 그다음에 3개 권역을 또 나누어서 권역별로 행복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조사를 해왔었고요. 평택시 전반적인 또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 조사에 다 담았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가 뭐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평택시 행복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평택시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48점이 나왔고요. 22년도 그 전국 행복감 지수는 6.53이었었는데 전국 대비보다는 저희 시가 0.05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행복 지수가 높았던 데는 서부 권역이었습니다. 서부 권역. 네. 서부 권역은 우리 전국 행복감 지수보다 높았어요. 그러네요. 우리 북부는 어땠어요? 같은 경우에는 6.34였고요. 서부는 6.78 그리고 남부는 6.42였습니다. 북부 권역이 가장 행복 지수는 낮게 나왔네요. 실은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 부서에 같이 공유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행복감은 실은 전국 수치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했으니까 각 부서 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전반적인 행복감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을 한번 궁금해요. 실은 그게 전화로 조사하거나 뭐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면접 방식으로 조사도 좀 이루어졌나요?
네, 서베이도 했고요. FGI도 했고 요 여러 채널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복지국에서 여러 일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쪼록 이런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행복지수가 제일 이제 높은 데가 서부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연역별로 했을 때 제일 그 낮은 연령층이 어떻게 나왔었나요? 청년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층에 대한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주하고 이들이 정주하면서 행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젊어지는 평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행복 지수도 우리 실태 조사했을 때 했다고 했다면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청년 외에 또 어떤 연령층이 제일 낮았는지 그러한 지표가 나와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6.4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중장년 같은 경우는 6.44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6.47로 좀 저희가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 평균 10점 만점에 6.48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전체적인 우리 네네 그렇게 하면 저희 이제 평택이 전반적으로 이제 노인이나 청년이나 또 중장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좀 낮은 편에 속하네요. 여기에 이제 제5조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보면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4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수립 시행을 한다는 것인지 왜냐면은 모든 것이 조금처럼 실태 조사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그 따른 전략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이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은 수립 시행은 되어 있는데 뭐 실태 조사를 명시를 해서 몇 년마다 한다. 그 근거 하에서 이러한 그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이제 실태 조사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또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또 매년 또 연차별로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 그 명시를 하나 조항을 해서 뭐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걸 좀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4년마다 수립 시행한 거에 실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명시를 그냥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명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낫겠다라고 싶거든요. 뭐 작년에도 이제 실태 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실태 조사를 또 해야 또 계획도 수립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또 굳이 명시 안 하셔도 저희가 그 부분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하면 훨씬 더 명시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좀 고민해보고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그 증가 추세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도시는 이제 그 감소가 되고 그럼 증가할 때마다의 그런 어떤 행복 지수가 뭐 이렇게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는 꼭 필요하다. 그 실태 조사가 4년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는 뭐 2년에서 4년마다 이렇게 뭐 수립 시행한다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100만 특례에서 뭐 7, 80에서 100만에 딱 돼 있을 때는 더 이상의 어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구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정체가 좀 되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뭐 4년마다 수립 계획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변동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립에 있어서 실태 조사도 명시를 해주는 게
낮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그러한 토대로 인해서 우리 행복 지수로가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아니면 뭐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책 수립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는 명시가 꼭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 조례에 그 4년이라고 명기를 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평택시 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그래서 이 시민 행복 정책도 사회 보장 계획과 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맞추어서 좀 시기를 맞추면 서로 연동이 되고 또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년으로 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실태 조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협의체에서 4년마다 했을 때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토대로 이제 한다는 말씀인가? 그 사회보장 수립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연동 부분된 것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우리가 삶의 질, 행복 지수를 그 높이기 위한 어떤 행복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실태 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뭐 4년이나 3년 후에 인구적으로나 팽창해지고 또 달라지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제7조에 보면 이제 의견 수렴이 있거든요. 이 의견 수렴에 있어서 이제 공청회나 토론회, 정책 제안 접수 이제 또한 전문가의 자문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어떤 그 시민 의견을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일련의 어떤 계획안들이 나와져 있는 게 좀 있나요? 아니, 현재는 첫 번째 이제 단계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고요. 구체적인 뭐 의견 수렴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세부 그림 밑그림은 그렇죠. 세부 있나는 계획은 얘기인 아직은 거죠. 없습니다. 네. 밑그림은 되어져 네, 있지만 네.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통과가 되면 해야 되지만 네. 그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충분한 이제 토론회나 어떤 이제 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문가나 아니면 많이 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밑그림 플러스 많은 시민들의 각양 그리고 또한 어떤 영역별로 청년, 뭐 중장년, 또한 어떤 청소년, 노인, 뭐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의 어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잘 실행될 수 있어서 우리 평택이 정말 그 행복 지수가 이제 굉장히 낮고 또 자살률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와져서 실현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개선돼서 행복한 평택 도시로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그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지 정책에 한정된 걸 여기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에서 하는 정책을 포괄적으로 넣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하는 행사 내지는 각종 사업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플러스요. 저희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을 때 10개 영역별로 했어요. 뭐 가족 관계라든가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 건강, 고용, 안전 뭐 이렇게 해서 10개 영역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복지에 한하지 않고 시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복지 정책을 또 포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하나의 사업의 평가도 되고 행복도 사업의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평가가 낮게 나오면 행복 지수도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다 가능하시겠어요? 저희도 굉장히 이제 저희 과에서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실태 조사를 첫발 저희 과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총괄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더 실효성도 있고 더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염려한 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조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 뭐 측정 이런 말씀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걸 좀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범위가 너무 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시작은 저희가 했으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요. 또 타시랑 잘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 자문 의견도 듣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또 의원님들 심도 있게 같이 심의하고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상임위에 위상도 있는 겁니다. 이게 조례안이 또 만들어 놓고 이게 실행이 안 될 때는 또 부서의 또 과장님의 역할도 또 있고 하니까 그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명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사실은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기본 구성 요건 중에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행복지수가 높은 평택시라는 문구를 가끔 쓰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까 평택시 그 10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뽑으셨다고 했는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잖아요. 10개 항목이면. 그런데 그 10개 항목에 대한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 주세요. 네,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정신 건강, 안전, 그리고 뭐 경제 고용, 문화 여가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빠진 것도 뭐 지금 아까 그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도 있었지만 행복지수라는 거는 조금 더 포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목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기대 수명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항목으로 선택이 돼야지만 왜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면 행복지수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사회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명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행복지수 어떤 게 행복한가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 조항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짜집기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성과가 물론 이제 성과 위주는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업을 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쭉 세우다 보니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딱 하나 던져놓고 나니까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근데 조례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조례를 만든 거에서 끝나요. 오전에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면 오늘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한 대답이 정확히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불안감이 있으면 행복 지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족 구성원도 많이 간소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미비되는 게 있고 빠진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용 추계 미천부 사유서가 지금 평택시 그 조례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 금액이 뭐 소액이라 첨부 사유가 해당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쭉 항상 관행적으로 달아갖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천부 근거 규정을 보면 의안의 내용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느껴진 거예요.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그쵸?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형식이라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럼 이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권고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모든 조례 다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여기 부서에다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조례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조례 하나 할 때는 많은 심사숙고를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뒤에다가 지금 그렇게 다르셨어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 비용 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 조례는 지금 필요 없는 조례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거라면 권고 형식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겠죠. 그리고 행복지수 어떻게 평택시를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뭐 심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행복증진 조례안에 있어서 본 의원도 행복지수가 높은 평택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까, 사회적인 소속감이 있을까, 안정감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추경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다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도조례에 보니까 기본 계획이 5년마다 도에는 5년마다 돼 있고 우린 4년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도에서 그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한 도에서 행복 지표를 우리 저 구역별로 나눠놓은 게 있나요? 어떻게? 아직 지금까지는 도에서도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은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21년도에 뭐 시행 일자로 돼 있는데 도는 3년이 지나도록 없었고 이제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어 정의하신 거죠, 여기에서는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죠? 조례안에 대해서. 예, 용어도 있고요. 이제 네. 그 지침이 네. 올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사무국을 이제 그 두도록 그 지침이 변경돼서 그 지침은 어디 지침이죠? 보건복지부?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산하기관의 그 지침대로 직책도 변경이 되고 국으로 이제 간사가 아니고 이제 사무국장으로 예, 변경되는 건이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근데 이게 사무로 병칭이 되면 현재 직원이 얼마나 되시는 거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2명. 그 명칭이 바뀌게 되면 사무국으로 하면 더 직원이 늘어야 된다는 개념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예, 직원은 현재 이제 2명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업무량이라든가 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뭐 한 명이 증원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구체적인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이서 운영해 가는 데는 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4년마다 이제 또 지역 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사회보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또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마다 한 번씩은 업무가 이제 굉장히 좀 폭증할 때가 있고 평년 같은 경우도 이제 둘이 하기는 살짝 이제 좀 어려울 때가 간간히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이 도시 규모도 확대되고 사회 보장 계획 관련해서도 이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 업무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아직 사무국을 설치해서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인력 갖고 계속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이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당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주민센터가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죠? 위치가 어디죠? 네, 위치가 지금 그 통복시장 이게 명동골목이라고 얘기하시면 아실지 모르는데 시내 역 근처에 있는 명동골목 내 이제 그 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부복지타운 내 이제 서부 분관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몇 월에 그럼 민간 위탁을 다시 네, 지금 위탁 기간이 올 12월 말일로 끝나서 이제 내년 25년도 1월 1일자부터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 그 사무 위탁 그 내용이 어떤 사무를 좀 다루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 뭐 한국어 상담하는 거 기본이 있을 테고 또 그 외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우선은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주민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들 그 상담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통역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까지. 1년 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편성이 돼 있죠? 지금 올해 저희 예산이 2억 4,161만 원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을 해줬는데 운영비만 주고 인건비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이제 기타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 포함된 예산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안 돼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사업비를 통해서 그러면 뭐 당연히 상주 직원은 없겠네요. 이제 그 위탁 사업,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안에 이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 이제 최소한 직원 한 4명 정도를 예상해서 위탁할 경우에 사업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센터 내에 그럼 상주 직원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8명이고요. 거기 이제 센터장님은 무급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2급 종사자가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인데 이제 총 해서 8명인데 이분들도 이제 그 저희 그 사업하는 일반 사업 안에 본인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예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안 해놓은 거네요. 그럼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꾸 예산 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뭐 이 사업이 뭐 멈추지 않을 거면 제대로 좀 이루어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왜 지원을 해줍니까? 도입 매칭이라도? 네, 이제 사업비에 근데 이런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교육 사업,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상담 지원, 서포터즈, 뭐 토격 지원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겸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에 일관성이 없을 것 같고 사업에 그 어떤 여기에 뭐 통역도 있고 한국교실도 있고 한데 사업이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2억씩 들어가는 시에서 2억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없어서는 안 될 센터지만 특히나 외국인 주민센터잖아요.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과장님께 별도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외국인 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은 다 끝나고 복지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